안녕하세요. 저 김종훈 작가입니다. 제 책 많이 읽어보셨어요? 더 열심히 읽으셔야 될 거예요. 지난주에 굉장히 엄청난 강연장을 갔다 왔어요. 제가 주로 강연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의미가 있는 강연, 아니면 돈을 많이 주는 곳. 둘 중에 하나인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KTX 타고 제 돈 내고 지방에 가서 한 60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굉장히 엄청난 사람들인데 제가 그 강연에 가서 엄청 놀랐어요. 그 고등학생 600명이 있었어요. 전 남자만 있는지 몰랐어요. 여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의미는 있는데 어떻게 할까. 저는 굉장히 제 주제가 그거였어요. 이 가장 나한테 피는 꽃, 이 책이 가치관 교육을 말하는 건데 그 학생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가치관 교육을 얘기해 주다가 제가 가치관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까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마침 이 메가 넥스트에서 강연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뭐 교육생이 누구냐 그랬더니 전부 여자가 많다. 그래서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의미가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제가 찾아왔어요. 또 특별히 예쁘게 머리로 하고 미용실에서 하고 왔습니다. 무료 강연인데 제가 제 돈을 되게 많이 썼어요. 되게 아까 보니까 종이에 뭐 평가 있더라고요. 5점까지. 평가를 잘 해주세요. 제가 돈까지 쓰고 왔는데 일단 제가 쓴 책인데 보통 강사들은 저 왜 프로필 쓰잖아요. 전 작가니까 제 책이 제 삶이에요. 그래서 따로 글은 쓰지 않았어요. 이미 제가 쓴 책이 한 30권 정도 되는데 이건 주요 서적이고 주로 여자들 관련해서 승진 잘리는 여자, 이부진 스타일 상담하죠. 다 여자들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로 이렇게 내놨고 이 외에 책이 굉장히 많으니까 서점에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구경 많이 해보시고요. 제 여자들에게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 책도 많이 썼고 오늘 또 의미가 있어, 너무 큰 의미가 있어서 제가 왔고.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제가 소개해줄 지역에 여기가 어디냐 하면 50달러만 주면 권총을 살 수 있어서 살인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제가 이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외교부에서 계속 10분마다 문자가 왔어요. 당장 벗어나라고, 위험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 1억이 넘는 국민 중 80% 빈민이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은 한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전기세나 수도요금은 엄청 비싸요. 그리고 월급은 뭐 한 달 일해봤자 15만 원인데 스티브 잡스 책을 보니까 한국에서 한 2만 5천 원인데 여기에서는 5만 원이에요. 그 월급이 15만 원인데 책을 어떻게 5만 원짜리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라의 그 국민들을 문명화시키려는 이런 정책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치안이 엉망이지만 경찰은 무서워서 6시에 퇴근해요. 위험하니까.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갔다 왔어요. 제가 왜 갔다 왔겠어요? 용감하니까 제가. 제 매력 중 하나 용감함이에요. 용감해서 오늘 갔다 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필리핀 톤도예요. 세계 3대 도시 빈민이 사는. 보통 필리핀 치면 네이버 연관 검색으로 필리핀 여자 꼬시기 이런 게 나와요. 거의 마닐라 골프 치러 나가잖아요. 술집 가고. 근데 저는 여기 2주 정도 가서 여기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여기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왔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사진이 보이죠? 이게 필리핀에 있는 쓰레기 산이에요. 저 옆 뒤에 있는 산이 산에 쓰레기가 올라 있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쓰레기로 쌓아서 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강물 같은 시냇물 같은 게 쓰레기가 녹아서 생기는 물 아시죠? 이렇게 분리수거할 때 뚝뚝 떨어지는 물, 그게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시냇물을 흐르고 있고 아이들이 여기서 물장구 치면 놀아요. 그 쓰레기 물을. 이런 뭐 갖가지 이런 게 있고 여기서 제가 충격받았던 거는 이게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저기 그 트럭 같은 게 다니면서 계속 매일매일 신선한 쓰레기를 배달해요. 신선한 쓰레기인데 좀 웃기긴 하지만 여기 사는 톤도 사람들은 이 쓰레기 산 주위로 10만 명이 살아요. 10만 명이 그 쓰레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음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쓰레기를 이렇게 차가 이렇게 트럭에 올라오면 주민들이 다 달려들어요. 서로 먹겠다고. 중간에 막 싸워요. 서로 쓰레기 먹겠다고. 그럼 막 싸우다가 다툼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먹는데 딱 충격적인 장면이 어떤 20대 후반의 여성이 쓰레기를 줬더니 이렇게 앉아서 쓰레기를 줬더니 자기가 먹지 않고 뒤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뒤에 업고 있는 자기 2살짜리 아기한테 쓰레기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쓰레기를 먹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 또 이 나라에서는 다음 장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집이에요.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아까 뭐 쓰레기 물이 계속 흐르고 있고 여기
비닐봉지를 분리수거해서 돈을 버는데 뭐 저거 해봤자 하루에 1,000원 버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아이들의 모습이 나와 있죠. 뭐 사진만 찍으면 굉장히 좋아해서 막 웃으면서 나오는데 뭐 그래요. 여기에서 또 이 나라 애들은 또 신발도 없어요.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그 옷도 거의 못 입어요. 또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걸어 다니다가 꼬마 애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져서 다리에 상처가 나서 그 한국 같으면 병원 가서 소독약을 바르든지 치료하면 되는데 그 몇만 원, 몇천 원이 없어서 그냥 굶어서 나중에 다리를 잘라요. 그냥 넘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다리를 자르는 그렇게 밖에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필리핀 톤도예요. 이 아이는 그 숯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톤도에. 여기는 5살 이상 되면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되면 이제 다 공장에 투입이 돼서 숯을 만들어요. 근데 뭐 당장 폐에 안 좋으니까 오래 살지 못하겠죠.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치안이 안 좋은 나라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빵을 먹고 있다가 막 으슥해진 밤이 되면 이제 나쁜 어른들이 와서 납치를 해요. 장기 적출을 해서 시체만 다시 갖다 놔요. 이렇게 집 앞에. 이런 게 당연히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필리핀 톤도예요. 이런 아이들이 있고 거의 원시인 같은 아이들이 그냥 살고 있어요. 근데 눈은 굉장히 해맑죠. 근데 이렇게 뭐 한 번도 머리도 자른 것 같지 않고 뭐 샤워도 못해요. 왜냐하면 필리핀은 물이 되게 귀해요. 그래서 그 꾸정물로 쓰레기 물로 다시 빨래를 해요. 그 쓰레기 물 가지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씻지도 못하겠죠. 또 제가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뭐가 엄청난 큰 게 막 사람을 변신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막 보일 거예요. 또 제가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친절해서 옆에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신발을 놔뒀어요. 신발과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쥐, 되게 오염된 곳, 이런 곳을 맨발로 다니고 있는 1살 때부터 이런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필리핀 톤도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있고 뒷짐지고 있죠. 굉장히 넉넉한 모습. 네. 이렇게 놀고 있고 이 쓰레기물을 먹고 자란 그 공룡 같은 고기를 아이들이 그게 수영해서 들어가서 맨손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걸 먹는 거예요. 저는 되게 초밥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걸 보고 한동안 못 먹었어요. 지금은 먹고 있지만 이렇게 이런 곳에서 수영하면서 놀고 있는 저도 여기서 한번 아이들의 마음을 느껴야겠다. 그래가서 나도 한번 뛰어들자 했는데 차마 저도 살아야 되니까 뛰어들지 못하고 잠깐 이렇게 손을 담가봤어요. 얼마나 들어온 강인지 바로 다음날 이렇게 피부병이 날 정도로. 근데 얘네들은 워낙 만성이 됐으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곳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소개해줄 그 2명의 리더 여성 중에 한 명이 여기에서 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가장 세상이 낮은 곳에서 세상의 눈을 바꾸고 있어요. 그 여성이 누구냐 하면 김숙향 그 톤도 교육센터 교장 선생님 같은 격이에요. 이분이 14년 전에 필리핀 톤도에 가서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날아갔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게 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필리핀 톤도 이렇게 학부모들은 애들은 쓰레기에 주소라고 이렇게 해놓고 자기 도박하고 놀아요.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을 너무 좋아해서 그 방광염에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집중해서 도박을 해요. 몰입을 배워야 되겠어요. 엄청 열심히 몰입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또 아이들 또 가르쳐 봐야 되잖아요. 교육센터에서 이제 얘네들이 원래 다 교육을 받기 전에는 그 앞에 얘기했지만 뭐 총이나 칼 갖고 애들하고 싸우면서 막 죽이고 막 이렇게 때리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제 인간적인 애들로 변했고, 물론 변했지만 어느 직장에 가도 이상한 사람 꼭 있잖아요. 또라이 같은 놈들이 있잖아요. 어느 직장에 가도. 근데 여기도 있어요. 여기 제가 김정원 작가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가락을 만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이놈이 발가락을 지금 만지고 있잖아요. 이런 말썽꾸러기들이 있어요. 이 말썽꾸러기들도 다 김숙강 그 교장이 다 변화시킨 거예요. 그 여성이. 이 톤도의 나는 자체를 변화시켰고 이 아이들도 변화시켰고,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들은 직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교장 선생님은 사장님이고, 그 사장님이 어떻게 이런 무분별한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그걸 여기서 레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직장에 가든지, 저 직장에 다녀봤어요. 한 10년 정도. 일을 정말 잘하는 직원이었는데, 예, 항상 핵심 인력으로 취급받으면서. 근데 어딜 가든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일을 진짜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과를 못 내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직장에 가면 그냥 근근히 버티고 있는 사람들.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아이들 중에는 학교 가서도 한국 학교에서는 100점이 있고 빵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100점은 없지만 95점이 있고 최하 80점이에요. 평균이 85점이고 꼴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평균 이하가 왜 없냐면 여기는 아이들이 그 교육을 받다가 한국에서는 막 이렇게 자기 뭐 공부한 노트 필기한 거 절대 이렇게 안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가리고 절대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옆에 아이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모르면 선생님 시키지 않아도 옆에 가서 쉬는 시간에 너도 내가 알고 있는 걸 너도 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서로 다 모르는 게 없이 동방 성장하는 거죠. 근데 아무도 성적을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김숙현 교장한테 배운 거죠. 리더 교육을 통해서. 이게 가장 놀라운 그 현실인데 우리가 이게 필리핀 톤도가 우리나라 거의 1960년대 수준이에요. 우리가 1960년대에 서울대에 나왔으면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면 뭐 하겠어요? 변호사 되고 검사 되고 판사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참 이제 완전 거의 정점에 있겠죠. 근데 이 아이들은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14년 전에 처음 톤도 교육센터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해서 필리핀 최고의 대학 UP 대학을 나와서 졸업했어요. 졸업했는데 이 아이들이 선택한 거는 또 이 아이들은 영어를 할 줄 알아요. 당연히 필리핀은 영어를 쓰니까. 근데 다국적 기업에 가지 않았어요. 개천에서 용이 됐지만 승천하지 않고 다시 개천에 돌아가서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연봉 1, 2억 받을 수 있는 거 포기하고 월급 30만 원, 40만 원 받으면서 다시 빈민가에서 살면서 우리 같으면 그냥 60년 서울대 나왔으면 그냥 떵떵거리면서 내가 살아온 개천 따위는 무시하고 나는 난 우아하게 처음부터 우아했어 이렇게 할 텐데 이 아이들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엄청난 교육.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한국에서는 뭔가 좀 처음에 사람을 뽑아 놓으면 먼저 볼 때 뽑아만 주면 진짜 죽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막 조금씩 아껴주면 경쟁사에서 월급 조금만 올려주면 다 딴 데 가버리잖아요. 다시 돌아보지 않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되도록 줄여주고 노열티가 있는 직원을 만들어주는 게 또 교육 담당자 임무고 저는 그게 뭐 교육 담당자 아니더라도 딴 데로 다 통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고 이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이 자기의 자식들이 교육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금 가서 그 쓰레기장 가서 먹을 거 갖고 오는 것도 급한데 네가 왜 교육을 받냐. 넌 학교 가지 마라. 그랬는데 또 김숙현 교사가 완전 바꿔놨어요. 바꿔놔서 이제는 매일 새벽 6시 와서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더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잘할 수 있게 기도를 하는 아이를 바꿨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 생업을 버리고 교육센터에 와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뭐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차를 태워다주고 모르는 아이들은 그리고 밥, 배식 이런 것들을 점심은 공짜 나눠주는데 점심을 배식 담당자도 만들고 자원해서 월급도 거의 차비 수준을 받으면서 이 돈도란 나라의 부모님과 학부모가 완전 바뀐 거예요. 김숙현 교사 때문에. 이런 쓰레기를 찾던 이런 당장 그냥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지금 빨리 한경 택시를 갖고 와서 빨리 닦아주고 싶다. 엄청 더럽잖아요. 온몸이 더러운데 이렇게 그냥 쓰레기를 찾던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정말 웃는 모습이 진짜 웃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한국에서도 이렇게 웃는 아이는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꿈을 찾던 아이가 쓰레기를 찾던 아이가 이제 꿈을 찾는 아이로 바뀌었거든요. 이 중에는 어떻게 있었을까? 어떻게 그 김숙현 교사는 이 톤도를 바꿨을까? 이분이 바로 김숙현 교사의 남편이에요. 이건 굉장히 험악하게 생겼죠. 정가 36번. 나쁜 짓이 나쁜 짓은 다 했어.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인데 문신도 엄청 강렬하죠. 이분이 36번 저지르고 마지막에는 감옥에서까지 간수를 살인 미수해가지고 종신형 받았었는데 뭐 극적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해서 나왔어요. 나오고 필리핀에서 영화로도 만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김숙현 선교사를 이렇게 청혼을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처음에 그 교사가 싫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때 김숙현 교사는 34살의 한국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필리핀인데 48살의 대머리 되게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싫다고 하겠죠. 어떤 여자가 로맨스를 꿈꾸잖아요. 근데 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사는 것도 힘든데 이런 분이 날 좋아한다고 하는 게. 그러다가 바뀐 계기가 뭐냐면 계속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다 보니까 아 내가 이 사람을 필리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뭐 필리핀 남자 이렇게 봤구나. 그냥 다 같은 남자, 다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인데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이어지게 돼서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금식관 교사가 처음에는 14년 전에는 그냥 필리핀에 와서 굉장히 막막했었죠. 자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물론 자신 안에 능력은 있어요. 여성은 자기 안에 톤도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버튼을 눌러줄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분을 만남으로써 이분이 깊숙한 교사를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버튼이 눌러지고 깊숙한 교사가 이제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냐면 자기 센터에 보내지 않는 부모님들 찾아가서 집에 일일이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그들이 먹을 걸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내주겠다. 그러면 이 교사는 생각했어요. 먹을 걸 처음 주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먹을 것 때문에 움직일 것이다. 먹을 걸 절대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의 비전. 내가 이 톤도 교육센터를 10년 후에 어떻게 만들 거고 당신 아이는 10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비전을 보여주고 나서 이제 그 닫혔던 문이 열려서 아이를 데려올 수 있게 되었어. 500명이라는 아이들. 그렇게 하면서 톤도 교육센터를 성장시켰죠. 이게 뭐 결혼식인데 웃고 있어도 무서워 보여요. 그렇죠? 웃고 있어도 왠지 무서워요. 옆에 다가가지 못할 것 같은. 또 제가 작년에 발레리나 강수진 아시죠? 이분이 낸 책 읽어보셨나요? 제가 프로듀싱한 책이에요. 제가 독일에 날아가서 슈투트가르트에 가서 이분을 2주 정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이분 역시도 이분은 특별한 게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 보통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은 남자 여자가 따로 연습을 해요.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강수진 씨는 20년 전부터 여자랑 같이 연습해서는 여자 이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자랑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강수진 씨가 뭐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건가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만약 그렇게 생각했어도 전통이 있는데 200년 이상 동안 따로 연습했는데 어떻게 너만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 이야기 중심에는 강수진을 믿은 그 발레리노가 그녀를 허락했기 때문에 역사보다는 그녀의 능력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 강수진 씨가 같이 연습을 하면서 20년 동안 자기 실력을 키울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어떤 면이 있냐면 이 발레리나 강수진은 남자들의 체력을 배웠고 또 발레리노들은 이 강수진의 감성을 배운 거예요. 서로 믿음으로써 서로 부족한 점을 이렇게 보완한 거죠. 이거 보면 여기 나오죠. 다 남자인데 혼자 이렇게 강수진 발레리나 혼자 여자잖아요. 이렇게 혼자 연습하고 있는 모습. 또 제가 출판사 편집장을 오랫동안 했어요. 혹시 꿈꾸는 다락방 아시나요? 제가 만든 책이에요. 놀랍죠? 제 책도 많이 읽어주세요. 제가 베스트셀러 기획할 때 전 그냥 아무 책이나 기획하지 않아요. 무조건 팔리는 책만 기획하거든요. 무조건. 왜냐하면 제 가장 큰 모토는 마케팅 없어도 저절로 팔리는 책. 가장 큰 모토예요. 그냥 그건 나중에 어떻게 그걸 이렇게 만들 수 있냐 나중에 방법이 나오는데 좀 계속 들어보면 나와요. 베스트셀러 기획할 때 가장 염두에 두는 거는 뭘까요? 여성이요? 여성? 네, 여성. 맞아, 여성이에요. 왼쪽에 지하철이 있죠. 지하철인데 여성 앤드 또 뭐가 더 필요해요. 지하철에서 여자가 읽고 있으면 무조건 베스트셀러예요. 남자는 거의 책을 안 읽어요. 안 읽던지 집에서 몰래 읽어요. 이상한 책 집에서 몰래 읽던지. 여자는 딱 대놓고 읽어요. 좀 이렇게 표지가 우아한 표지가 있거나 제목이 고상하거나 이런 책들 주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다락방도 원래 제목이 원래 R&VD였어요. 제목이. 말도 안 되는 제목이. 제가 꿈꾸는 다락방 좀 좋잖아요. 들고 읽기 편하고 굉장히 읽고 있는 사람 우아해 보이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하철에서 들을 수 있나? 상대방한테 이 표지와 제목을 보일 수 있나? 막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책 읽고 있으면 저 사람 인생 이상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좀 그런 건 피해요. 그래서 그런 건 많이 염려해요. 그래서 여성성이 굉장히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건 별로 필수도 없는 사진인데 이거는 그냥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한국어로 말하면 압구정동이에요. 거의 H백화점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이게 서점이에요. 엄청 큰 백화점 큰 서점에서 이 거지거든요. 금발의 거지. 굉장히 머릿결 되게 좋아요. 너무 부러워요.
이 거지가 저기 2주 동안 계속 가는데 2주 동안 계속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지 않고. 구걸에 신경을 안 써요. 앞에 맥도날드 커피잔 앞에 있는 돈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 책에 엄청 몰입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죠. 통역을 데려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구걸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독서하는 이유가 자기가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는 지금 독일 사회가 많이 정체져 있어서 자기는 독일의 그 성장을 위해서 일주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한 명의 인물이에요. 이분은 여자를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10명의 여자를 더 만났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 10명이에요. 16살 때부터 74살에 74살 때 19살짜리한테 청혼을 했어요. 엄청난 사람이죠. 부러워요. 네. 근데 이걸 보면 남자들은 별 생각이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추신수 아시죠? 추신수하고 와이프와 그 얘기 있잖아요. 제가 글을 써서 제가 카세에 썼는데 거의 5,000번 정도 이상 이렇게 공유가 됐어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의 위대함이라는 글 제가 썼거든요. 추신수가 한참 100만 원 정도 받을 때 식구는 4명인데 한참 그 밑에 메이저리그에서 올라가지 못할 때 너무 미안해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다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자 한국에. 그랬더니 추신수 와이프가 한번 남자가 뜻을 세웠으면 끝까지 해라. 네 꿈을 이루려고 왔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목도자 줬는데 다시 얼마 후에 추신수 아내는 둘째를 낳기 위해서 병원을 가야 됐는데 추신수가 그때 원정 경기를 갔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추신수한테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아내가 차에 혼자 운전해서 가서 병원 가서 애를 낳고 또 집에 또 애가 있거든요. 애를 돌봐야 되니까 출산 후에 다음날 애를 이렇게 가장일사에 이렇게 끼워서 운전하면서 다시 집에 왔어요. 근데 이걸 얘기하면 남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그건 불법 아니냐고. 그건 불법이다. 고소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애를 어떻게 끼워내? 미국에서는 그런 거 불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월급 1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환율 정확히 따지면 10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이런 얘기,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자는 좀 달라요. 여기에서 그 레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래서 예전 그 추신수가 돈을 많이 받게 된 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한테. 이제 고생했으니까 보답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답했어요. 보답 받으려고 내가 고생했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런 레슨을 남자분들은 여기를 보면서도 불륜 뭐 이런 것만 잘 봐요. 불륜, 팽개치고 도피, 이런 것만 보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발견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게 있냐면 딱 보면 다 직업도 여러 가지고 제대로 된 여자가 별로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남자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여자가 없어요. 약혼하고 팽개치고 식당 주인 딸, 공장 딸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뭘 만들어냈냐면 첫 번째 희곡, 연인의 변덕, 그리고 베르테의 슬픔 아시죠? 그리고 시아 인생, 그리고 파우스트. 이 사람 이탈리아 기행. 이 사람이 괴테예요. 괴테가 이 여성들, 많은 여성들을 사랑하면서 자기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감을 받아서. 아까 제가 처음에 제 강의 주제가 여성성이 우리를 영원히 상승시킨다. 이것도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온 말이거든요. 괴테는 여성을 통해서 여성을 여성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 이외에는 관계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냥 정신적으로 교감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감성과 감각과 이런 것을 자기 감각과 접목시켜서 이런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낸 거죠. 이용해서, 활용해서. 이 괴테, 우아하죠. 되게 우아해요. 네. 여자를 딱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성성, 우리가 여자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여자는 가련한 게 아니고 굉장히 아름답고 신념이 있고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다. 이런 걸 또 말씀드리고 또 괴테에게는 있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들. 괴테는 일주일 동안 할 일을 하루 만에 다 해결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고 100권 이상의 책을 썼고 100만 권 이상 팔린 책이 굉장히 많아요. 썼다 하면 엄청 많이 팔렸죠. 그리고 최고의 용인술. 사람 꿰뚫어 본 능력. 이 능력을 가진 용인술이 있었는데 괴테는 바이마르 공국에서 재상이었어요. 장관이었거든요. 항상 정치인이나
뭐 관료들이 와서 상담을 했어요. 게르트한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10년 후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겠느냐. 이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그를 따른 멘티가 엄청 많았고 테크닉이 아닌 영혼으로 만든 작품을 계속 썼었죠. 이 모든 능력으로 그가 평생을 전성기로 살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결론을 정리해보면 여성에겐 있지만 남성에게 없는 것들. 일단 10년 뒤를 내다보는 구상력. 여기서 아까 필리핀 톤도의 그 김숙현 교사가 10년 뒤를 바라봤잖아요. 그리고 그 10년 뒤를 구상한 다음에 그 구상을 어떻게 하면 어떤 생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실행할 것인가, 액션 플랜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 했고 구성원의 비전을 어떻게 심어줄 거고 이 리더를 어떻게 양성해서 리더가 어떻게 국민들을 이끌게 하게 만들 것인가 이걸 다 만들어낸 거예요. 세상에 없던 창의력, 만드는 창의력, 동기부여와 비전을 심어주는 리더의 능력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다 여성들에게 다 전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거를 발현하지 못하느냐 여성들을 여자로만 보는 그 남자들의 그 마음 이게 뭐 같은 직원이 아니고 그냥 넌 여자, 난 남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발레한 강수지나 아까 김숙한 교사나 다 똑같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자기는 한국 사람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한국 최초, 뭐 아시아 최초, 뭐 동양인 최초 이런 걸 좋아하는데 강수진 발레하는 그런 말 정말 싫어해요.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동양인이랑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세계인의 살아가는 할명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뭐 내가 동양인도 아니고 서양인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것 적은 것 이런 것들을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나와 경쟁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지내면서 그들의 감각을 얻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나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색이란 걸 꺼내 들고 싶어요.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제 책을 보시면 삼성의 임원은 어떻게 일하는가 이 책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산책 데이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괴테는 산책을 항상 했어요. 밥 먹을 때 밥보다 산책을 하고 싶어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항상 식탁 친구를 곁에 뒀어요. 다양한 분야에 있는 식탁 친구들. 예술가, 철학가, 뭐 음악가 이런 사람들을 매일 바꿔가면서 식탁 친구를 멤버를 만들어서 식탁에서 밥을 먹고 마차를 타면서 산책을 했어요. 괴테는. 그때 마차 시절이니까 마차 타면서 철학가의 기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괴테가 사는 그 동네에 가보면 거기를 굉장히 엄청난 이렇게 경사가 있는 엄청 산을 오르는 건데 괴테는 항상 거기를 오르면서 왜 힘들지 않았냐면 자기는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새로운 생각에 빠져 있어서 힘들지 않게 계속 걸으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저도 직장에 다닐 때 그 점심시간에 여자들하고 굉장히 산책을 자주 다녔어요. 남자들은 꼭 이렇게 맨날 김치찌개만 먹고 밥 먹고 빨리 들어와야 된다. 끼니를 때워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근데 저는 여자들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뭐 스파게티도 먹고 뭐 커피도 항상 마시고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줄지어 다니잖아요. 옆에 이렇게 같이 껴가지고 뒤에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도 가지 않고 또 여자들 제가 앞으로 가면 되게 싫어해요. 또 막 남자는 다 그래 막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옆으로 여자인 것처럼 이렇게 반 여자인 것처럼 또 제 별명이 반 여자예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소스를 얻었어요. 제가 책을 30권 쓰고 베스트셀러 이렇게 많이 기획하고 있었던 게 저 항상 다니면서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고 마음에 와닿는 거 머리로 듣고 또 제 생각 입혀서 걸으면서 계속 메모를 했어요. 어떤 책을 내야 되겠다, 어떤 책을 써야 되겠다. 아, 저 이야기를 좋아하는구나. 저 20, 30대 여성들한테 이 이야기가 먹히는구나. 이런 건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 거를 고민할 수 있게 회사에서 남자, 여자 짝지어서 1대1은 안 돼요. 1대1 하면 바람 나서 2대2 이상으로 1대1 하면 으슥한 데면 갈 수가 있어요. 2대2 이상으로 계속 멤버를 바꾸면서 산책을 시키는 거예요. 시키면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러면 가까워지게 되면 호감은 서로 갖게 돼요. 호감을 갖게 되면 강수진 씨가 발린 누리들한테 이렇게 배려를 받았던 것처럼 같이 연습할 수 있게 배려를 받은 것처럼 그런 배려를 이제 서로 해줄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 호감을 가는 사람한테만 배울 수 있잖아요. 미운 사람한테는 배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거나 호감이 있는 사람한테만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색이란 재능이 피라면 믿음은 핏줄이다. 명언이죠. 제가 만든 거예요. 그 재능이 아무리 있어도 여성성이 있는 여성이 사색가적인 면모가 강한데 그 사색가적인 면모를 발휘하지 못하는 게 남성들의 믿음이란 핏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명언을 제가 추천합니다. 그리고 사색이란 일에 혼을 더하는 일이다. 여성이 사색성을 통해 사색적인 면을 통해서 일을 할 때 제가 책을 쓸 때
물건을 만들 때, 개발할 때 기획자들이 생각하잖아요. 이 물건을 만들면 마케팅 얼마 해줄 거예요. 이건 마케팅 정말 많이 필요한데, 저는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저는 저절로 알아서 빨리 팔리는 책을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 자신하냐면 저는 제 책에 혼을 담았기 때문에, 사색에 혼을 담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제 책에 혼을 담으면 이 책은 혼이 알아서 하는 일이에요. 제가 알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 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혼이 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어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 카톡 아이디 유럽 스타일이에요. 유럽 스타일. 네, 제 별명인데 네, 유럽 스타일이에요. 여기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왜냐하면 제가 삼성이 이번 어떻게 일하는가, 이 책이 사색 시리즈 4권 중에 첫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정말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많이 팔리고는 있지만, 좀 대한민국 그 나라를 이끌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각자 돌아가셔서 좀 사색의 중요성, 여성성의 중요성, 이런 걸 많이 말씀해 주셔서 한국에서 발전할 수도, 왜냐하면 또 여성이, 우리가 여성을 빼고 이렇게 일한다는 거는 우리의 가진 힘을 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우리가 한쪽 눈을 감고 제대로 걸을 수 없잖아요. 여성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회사가 성장한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카톡 아이디 궁금한 거 많이 질문해 주시고,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